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의 이병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20강입니다. 자료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료구조 여기에서는요, 어떤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꼭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료구조 단원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갖다가 잘 눈치를 못 채게 보통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건 무슨 내용이지? 약간 프로그램이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운 걸, 이런 느낌을 좀 받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20강 자료구조를 배운다면, 요거는 어떤 자료구조를 이용한 거구나, 금방 눈치챈다 그러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구조의 개요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자료구조의 개요입니다. 자, 자료구조의 개요죠. 즉, 자료 구조라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현업에 가게 되면 자료 구조 책을 갖다 꼭 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자료 구조에 다양한 자료 구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럼 주로 자료 구조를 갖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는 바로 뭐냐면 실생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서 처리하잖아요. 결국은 한번 적어 볼게요. 실생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실생활의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한다. 컴퓨터에서 처리. 자,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 그냥 갖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구조화를 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구조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켜서 그러한 형태대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뭐냐면 컴퓨터에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는다. 알겠습니까? 데이터를 갖다 나름대로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킬 거다. 자,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에 좀 처리하기 쉽도록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구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료를 갖다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거 갖다가 그 자료를 결국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자료 구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든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열 같은 거 많이 배웠잖아요. 배열도 뭐냐면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배열에다 저장해놓고 처리하니까 훨씬 더 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스택이라든가 큐 이것도 하나의 자료 구조고요. 또한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료 구조 체계를 갖다 배운다 그러면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하고 또 분석해서 그것을 갖다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많이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바로 스택과 큐입니다. 두 번째 한번 스택을 보도록 할까요? 자,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료 구조가 바로 이제 스택입니다. 근데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 다음은 스택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스택이라는 것을 갖다 싹 숨겨놓고 스택에 대한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봐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택시를 타죠.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 아저씨 옆에 보면 노란 이렇게 동전 넣어놓은 통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스택입니다. 선생님 우리 컴퓨터 시간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동전이 어떻습니까?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아저씨가 꺼낼 때 어떻게 꺼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부터 꺼내요? 그렇지가 않죠. 밑은 막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부터 꺼내는 거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건 자 한번 봅시다. 스택의 자료 구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밑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 꺼내기도 하는 어떤 이게 바로 뭐냐면 스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 10이라는 데이터를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10이 제일 밑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20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0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30이라는 걸 넣습니다. 30이라는 데이터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제일 먼저 넣은 데이터는 뭐였습니까? 10이었지만 그래도 꺼낼 때는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이 밑에서 꺼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에만 뚫려 있으니까. 어떤 구조는 스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꺼낼 때는 어떻게 꺼내야 되겠어요? 30을 꺼내내고 그 다음에 20을 꺼내내고 그 다음에 10을 꺼내내고 바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스택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스택은 바로 뭐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즉, 밑은 막혀 있다. 위에만 뚫려 있어서 여기서 뭐냐면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고 또는 데이터를 꺼내는 어떤 이런 자료 구조가 바로 뭐다? 스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택의 구조에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택의 연산입니다. 스택을 갖고 나름대로 연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려운 내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냐면 어떤 걸 갖다 집어 넣는 동작이 있고, 또한 이걸 갖다 꺼내내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스택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의 연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택은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일단 두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푸시라고 하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팝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푸시는 바로 뭐냐면 스택에 데이터를 갖다 삽입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삽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푸시가 되는 거고요. 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스택의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이에요. 즉 우리는 스택에서 뭐냐면 이 두 가지 연산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즉 집어넣고 꺼내고 요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스택의 연산의 다입니다. 그게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고 꺼낼 때는 어떻게 꺼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푸시하고 팝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스택의 연산을 갖다가 이해하는 어떤 지름길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푸시, 스택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다. 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꺼내는 거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갖고 하나하나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싹 지우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스택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쪽은 맡겼다 그랬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게 바로 뭐냐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런 스택을 갖다가 보통 배열로 보통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첨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접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 또는 복잡한 개념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택의 연산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요. 자, 일단 푸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푸시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A 먼저 푸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A를 갖다 푸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택 제일 밑에 A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위에 바로 이제 B가 되겠죠. 이렇게 B.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번에 뭐냐면 C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C를 갖다 쑥 해서 C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이렇게 세 개만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현재 뭐냐면 스택의 데이터를 갖다 넣었더니 A, B, C 이런 순서대로 했더니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팝을 해볼게요. 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꺼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꺼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꺼내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꺼내지겠습니까? C가 꺼내지겠고요. 그 다음 뭐가 꺼내지겠습니까? 이제 C를 꺼내냈으니까 B가 있겠죠? B가 꺼내지겠네요? B가 꺼내지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바로 A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푸시는 내가 A, B, C 순으로 했는데 팝을 해보니까 결국 뭡니까? C, B, A 순이다 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용어를 갖다 정의할 수 있어요. 자, C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나중에 들어간 거죠. 라스트인입니다. 라스트인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뭡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겠네요. 퍼스트 아웃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택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인풋된 것이 가장 처음에 어떻게 된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택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뭐 꼼꼼히 이해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좀 약간 좀 혼돈될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스택에 대한 개념을 갖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거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일단 스택의 구조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프로그램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푸시를 하면 이와 같이 하나, 둘, A, B, C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들어간 순서와는 거꾸로 나오더라. C, B,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 즉 라스트인이 어떻게 된다? 퍼스트 아웃 되더라. 제일 처음에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핍 리포 구조더라. 즉 스택의 자료 구조는 이와 같이 한쪽이 막혀있다. 막혀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보면 167쪽에 보면 스택 연산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갖다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뭐냐면 배열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배열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봤더니 스택 연산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택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샵하고 인클루드 스타디오 좀 H돼 있네요. 그렇죠? 인트하고 S라는 배열을 갖다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 int t는 0으로 선언을 해줬네요. 자, 푸시라고 하는 연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됐어요? 팝이라는 연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마 푸시는 아무래도 값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팝은 아마 꺼내내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드 메인 쪽을 일단 먼저 분석해 봐야 되겠죠. 과연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과연 이것이 스택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국 스택 연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푸시하고 팝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이드 메인 했습니다. 자, 푸시하고 10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니까 S라는 배열이 있고요. T라는 것이 값이 있는데 T 값은 제일 처음에 뭐로 줬어요? 0으로 줬네요. 이 두 개는 다 뭡니까? 전역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 한번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배를 많이 그리지는 않을게요. 선생님이 조금만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 보도록 하죠. 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됐고요. 1, 2, 3,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일 처음에 푸시 10 했습니다. 10을 갖고 여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A에 전달되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되는 거죠? 10이 여기에 전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T의 값에다가 지금 현재 뭐냐면 A를 갖다 집어넣으래요. T가 뭐였습니까? 0이었죠. 그러니까 S라는 배열 0 위치에 있는 값에다 뭘 집어넣어라? 10을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T가 뭘 가리키고 있냐? 바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요 위치에다 뭐를 넣어주라고요? 바로 여기 갖고 갔었던 10을 갖다 넣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T는 T 플러스 1 하라고 그랬습니다. T 값을 갖다 하나 증가시키라고 그랬으니까 T를 갖다 하나 증가시키면 선생님 지우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자, T 값 하나 증가시키니까 여기가 됐죠. 좀 전에 0이었는데 1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이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20이 되겠습니다. 20이라는 값을 갖고 갑니다. 역시 뭐냐면 T의 위치,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20을 집어넣고, 그쵸? 20을 집어넣고 T를 갖다 또 하나 증가시켜주라고 그랬으니까 T가 또 하나 증가되겠네요. 자, T 값도 하나 증가시키니까 T는 바로 요 위치를 가리키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 뭐냐면 30이 있습니다. 30을 갖고 또 푸시로 가라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ST에다 지금 현재 뭐냐면 요 값이 바로 뭐냐면 A에 전달됐으니까, 그쵸? 30이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이제 30이 전달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T를 갖다 또 하나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증가되니까 T는 바로 여기를 가리키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동작이 했고요. 자, 프린트F 해라. 이번엔 뭐냐면 팝이라는 것을 갖다 하래요. 근데 팝은 보니까 뭐냐면 전달값이 없네요.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뭐냐면 int 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t의 위치를 갖다가 하나 감소시키고 그 값을 갖다 가지고 와라 이거죠. 지금 현재 t가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하나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t가 여기가 아니고 하나 감소시켜서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t가 되겠죠. 즉 지금 현재 10, 20, 30 이렇게 들어갔어요. 10, 20, 30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t값을 갖다 하나 감소시켜서 그 값을 갖다 추적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30이 제일 먼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수행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와서 봤더니 또 뭐냐면 팝이 또 있습니다. 팝을 갖다 또 수행해야 되겠죠? t를 갖다 또 하나 감소시키니까 이 값을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로 오겠네요. t 값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배열에서 ST 값을 갖다가 추적시켜줘라. 이 값을 갖다 추적시켜주라 그러니까 되돌려주라는 거죠. 되돌려서 결국 여기로 오게 되니까 결국 뭐가 추적이 되겠습니까? 20이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스택 연산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내가 순서대로 10, 20, 30을 집어넣는데 지금 현재 이 과정을 두 번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0, 2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들어간 순서대로 거꾸로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봅시다. 푸시 40 했습니다. 푸시 40 했다라고 하는 것, 푸시 40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를 또 가보는 거죠. 자, A에 지금 현재 얼마가 전달됐냐면 40이 전달됐습니다. 자, 그러면 ST에다 지금 현재 뭐냐면 40을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이 위치에다 지금 현재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40을 바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4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t를 갖다 또 하나 증가시키래요. t 하나 증가시키니까 t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를 가리키겠네. 이렇게. 자, 이걸 수행했고 그 다음 뭐냐면 팝 했습니다. 팝으로 가니까 또 여기로 가야 되겠죠. t를 갖다 또 하나 감소시켜라. 감소시키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t입니다. 자, 그 값을 갖다가 리턴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값이 리턴 되겠습니까? 그렇죠? 40이 리턴 되겠죠. 다시 또 여기로 와서 또 팝했습니다. 팝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t를 갖다 또 감소시키래요.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t를 감소시켜서 바로 t는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 값을 갖다 리턴 시키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어떤 값이 리턴 됩니까? 바로 10이 리턴 돼서 결국 여기서 10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스택 연산이 이루어진다. 즉 푸시와 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제일 처음에 뭐냐면 집어넣을 때 10, 20, 30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10, 20, 30을 집어넣고 팝을 두 번 하니까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30과 20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들은 데이터가 먼저 나왔죠? 그렇게 하고 나서 팝을 갖다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40을 또 집어넣습니다. 40을 집어넣으니까 이 배열에 남아있는 것은 10과 40이었는데 팝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집어넣은 것이 또 먼저 나오잖아요. 40이 나오고 그 다음 뭡니까? 10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와 같이 나중에 들어간 데이터가 처음에 나오는 퍼스트 아웃 때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갖다 프로그램이 띄고 있죠.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스택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상에서도 우리가 또는 어떤 문제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서는 스택 연산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아챘지만 프로그램 소스상에서 굳이 이 말을 갖다 쓰진 않아요. 그러면서 다음 함수의 동작에 의해서 했을 때 배열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출력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대부분 다 뭐를 이용한 거냐면 스택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스택에 대한 연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됐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료구조 뭐가 있냐면 Q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Q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보고 또 보도록 하죠. 야, 우리 교재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Q 이렇게 되어 있네요. Q. 우리가 방송 사인할 때 Q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Q 이겁니다. 자, 우리가 Q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좀 전에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이 막혔다 그랬어요. 근데 Q는 뭐냐면 이와 같이 자, 한쪽에서는 뭐냐면 삭제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삽입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자료 구조가 바로 뭐냐면 Q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는 뭐가 일어나냐면 자, 삭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에는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삽입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일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교시 종을리면 어디를 뛰어가요? 그렇죠? 급식실을 막 뛰어가죠? 급식실을 뛰어가면 어떻습니까? 맨 먼저 줄 선 친구가 제일 먼저 밥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끔씩 학교에 보면 어때요? 중간에 새치기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 새치기 하는 친구, 새치기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바로 Q대로 동작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제일 먼저 온 친구가 제일 먼저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자꾸 이렇게 새치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Q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뭡니까?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 줄서기다. 버스 탈 때 어떻습니까? 줄을 딱 서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맨 먼저 타게 되는 거죠. 또한 식당에서 배식하는 모습도 역시 그렇고요. 지하철 같은 데서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줄을 딱 섰으면 맨 앞에 사람이 제일 먼저 타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가지고 왔을 때 결국은 Q라고 하는 것 컴퓨터에서도 뭐냐면 배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고요? 삭제가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삽입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삽입과 삭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여기서 뭐냐면 공을 갖다 하나 굴렸어요. 쭉 하고 공을. 자, 그랬으면 공을 갖다 굴리니까 이쪽에 뭐가 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을 하나 굴렸습니다. 됐어요? 자, 이번엔 뭐냐면 또 가고 이번엔 뭐냐면 20이라는 공 또 굴렸습니다. 그럼 여기 되겠죠? 자, 30이 적혀 있는 공을 또 굴렸어요. 이렇게. 자, 30이 적혀 있는 공을 굴렸다 그러면 자, 이것이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10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고, 그죠? 그 다음 뭐가 빠져나오겠습니까? 20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30이 빠져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Q의 규조는 어떻다? 한쪽에서는 삭제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삽입이 일어난다. 됐습니까? 자, 이걸 갖다가 우리 교재에 보면 Q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Q에 또 연산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뭐냐면 우리가 배열로 일단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배열로 일단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냐면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 일어난다. 결국 뭐냐면 하나의 포인터는 삭제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하나의 포인터는 뭘 이용해서 하냐면 삽입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냐면 F라고 하는 거하고 뭐를 주냐면 R을 줘요. 됐어요? F는 보통 이제 프론트를 그래서 이쪽에서 삭제가 일어나게 하고 R이라고 하는 리어, 꼬리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삽입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내가 자, A라는 데이터를 제일 먼저 넣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R의 위치에다 A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R을 갖다가 첨자를 갖다 하나 증가시켜주면 R은 또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번에는 뭐냐면 B를 갖다 또 집어넣습니다. B를 이렇게. 자, 집어넣고 또 뭐냐면 R을 갖다 또 하나 증가시켜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여러분들?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 뭐냐면 C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 우리가 자, 삽입을 보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A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들어갔습니까? B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들어갔어요? C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삭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삭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씩 꺼내내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움직인다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값을 갖다가 갖고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오겠죠. 됐어요? 얘를 갖다 또 증가시켜줍니다. 증가시켜주니까 이거는 뭘 가리키겠어요? 여기를 가리키겠죠. 요 있는 위치를 갖다가 삭제시켜주면 되니까 뭐가 또 나오겠어요? B가 나오겠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C가 나오겠네, 이렇게. 자,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자, A, B, C 순서대로 집어넣는 건 결국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더라? A, B, C 이런 순서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퍼스트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퍼스트 아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 인하고 퍼스트 아웃을 갖다가 같이 결합시켜서 우리가 Q는 바로 어떤 구조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P4 구조라고 얘기해요. P4 구조. 됐습니까? 즉 P4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다 이거죠. 어떤 구조는? 바로 Q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Q의 구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조하고 연산을 설명드릴게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삭제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또 뭐가 일어난다? 삽입이 일어나더라. 연산은 어떻게 되더라? 자, 연산을 수행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되더라? 제일 처음에 나오더라. 결국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했더니 P4 구조 같은 형태를 띠더라.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Q의 연산에 관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169쪽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Q에 대한 개념을 갖다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Q의 연산입니다. 근데 스택에 비해서 좀 전에 배웠던 스택에 비해서 Q의 연산을 갖다 약간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스택 같은 경우는 뭐냐면 T라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Q 연산은 뭐냐면 포인터가 그죠? 어떤 그 값을 갖다 갖는 값이 F하고 R 두 개다 보니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갖다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배열을 그림을 그려서 첨자가 과연 어떻게 이동하는지 왔다 갔다를 갖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걸 갖다 이용해서 프로그램 분석하시면 굉장히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하고요. 샵하고 인클루드 스타디오 좀 H 됐네요. 자, 인트였습니다. S라는 배열을 갖다 선언해줬네요. 보니까 전역적으로 선언해줬네요. 그쵸? 자, 인트였습니다. 리어하고 프론트를 갖다가 정수로 선언해줬는데 리어 값하고 프론트 값을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뭐로 초기화 시켜줬습니까? 보니까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시켜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어 값하고 프론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Q 언더바 인서트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인트했습니다. Q 언더바 딜리트. 즉 뭐냐면 요것을 수행해서 값은 뭐로 돌려준다? 정수형 값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Q 언더바 딜리트는 바로 여기가 수행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보이드 메인을 보이드 메인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수행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Q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배열을 갖다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할게요. 자, 배열을 갖다가 다 그리지는 않고요. 한 5칸 정도만 그릴게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배열을 그리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첨자를 써줘야 되죠. 그렇죠? 0, 1, 2, 3, 4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수행해 봅시다, 우리. 그냥 급할 거 없어요. 자, Q 언더바 인서트 어떻습니까? 10이라는 값을 갖고 Q 언더바 인서트로 가라 그랬죠. Q 언더바 인서트로 가게 됩니다. Q 언더바 인서트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리어하고 프론트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써놓고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선생님이 리어하고 프론트 다 써놓진 않을게요. 그냥 F하고 R만 쓸게요. 이 공간이 좀 그러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10을 갖고 갔어요. 결국 뭐냐면 10이라는 값이 어디에 전달되겠습니까? A에 전달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리어는 리어 플러스 1 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리어하고 프론트 값이 뭐였었는데 값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를 증가시켜주니까 리어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여기를 가르치겠네요. 됐어요? 선생님이 과정을 갖다가 하나하나 지우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꼼꼼하게. 자, R은 바로 여기를 가르치게 있는 거죠. 여기에다 뭐냐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값을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여기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걸 갖다 다 수행했고 이번엔 뭘 할 거냐면 20을 갖다 수행할 거라고요. 그렇죠? 20을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A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0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엔 뭐냐면 리어 값을 또 하나 증가시키래요. 리어는 0이었었는데 하나를 또 증가시키니까 리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어 값이 되겠는 거죠. 자, 거기에다 뭐냐면 지금 현재 갖고 간 A 값을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20이 들어가겠네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Q 언더바 있었을 때 이번에 30이 갑니다. 30을 갖고 가는 거예요. 30을 갖고 왔더니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0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리어는 리어 플러스 1이라니까 리어가 여기였었는데 하나 증가시키니까 R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다 지금 갖고 간 30을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30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즉, Q 언더바 인서트 요걸 갖다가 10, 20, 30을 갖고 수행했을 때 지금 이 S라는 배열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10과 20, 30이 일단 들어갔다고요. 됐어요? 자, 근데 보니까 요거 갖다 다 수행했습니다. 프린트 F 했습니다. Q 언더바 딜리트 했어요. Q 언더바 딜리트. 자, Q 언더바 딜리트는 과연 뭐냐 하고 봤더니 자, 프론트 값을 갖다 하나 증가시키래요. 프론트 값 제일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프론트 값과 R 값은 뭐로 프론트 값하고 리어 값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프론트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가 바로 F로 가리키겠죠? 됐나요? 자, F가 가리켜서 자, 그 값을 갖다가 지금 S 프론트 값을 갖다 리턴 시켜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값을 리턴 되겠습니까? 바로
10이라는 값이 리턴 되겠죠. 10이라는 값이 리턴돼서 바로 출력이 되니까 어떤 값이 찍히겠습니까? 바로 10이 찍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한번 해봅시다. q 언더바 딜리트 또 하라고 그랬네요. q 언더바 딜리트 같습니다. 프론트를 갖다 또 하나 증가시키래요. 지금 현재 프론트 값이 뭐였는데? 바로 여기였는데 하나 또 증가시키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바로 여기가 바로 프론트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S 프론트 값을 리턴 시켜라. 지금 현재 S 프론트 값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0이 되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0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일단 요까지만 갖고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10, 20, 30 했는데 나온 값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집어넣은 게 10, 20, 30에 나온 값은 요까지만 연산을 수행해서 그런지 10과 20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그치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Q 연산에서 우리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뭐냐면 Q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Q 언더바 인서트 이번에 어떤 값을 갖고 있습니까? 40을 갖고 가겠습니다. 40을 갖고 가면 자, A에 40이 전달되겠죠? 리어는 리어 플러스 1을 하라 그랬습니다. 리어는 지금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하나 더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리어 값은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리어에다 A 값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4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40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번에 Q 언더바 딜리트를 또 수행하래요. Q 언더바 딜리트는 바로 뭐냐면, 자, 프론트 글을 갖다 또 하나 증가시켜라. 프론트를 또 하나 증가시키니까 이 F 값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F. 그죠? 그 값을 갖다가 리턴 시켜주라고 그랬으니까 Q 언더바 여기서 찍히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30이 찍히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Q 언더바 딜리트를 또 수행하라 그랬네요. 또 가면 되는 거죠. 프론트 값을 또 증가시켜라. 프론트 값을 증가시키라고 하는 거, F는 지금 프론트를 뭘 가리키고 있는데 1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 더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론트 바로 여기를 가리키겠네요. 여기. 그쵸? 자, 이렇게 하고 그 값을 갖다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40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분석해보면 10과 20, 30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삭제하니까 일단 뭐가 되겠어요? 10과 20이 삭제가 된다고요. 됐어요? 자, 30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40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딜리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이 먼저 딜리트 되게 되고 그 다음에 40이 딜리트 되게 되겠죠? 결국은 어떻다?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P4 구조를 갖다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구나. 결국 뭐냐면 요거에 따라 동작하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떻다? Q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연습장에다 꼼꼼히 한번 써보세요. 연습장에 써보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F값이라든가 리어 값을 갖다가 하나하나 하면서 그림을 갖다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네 번 정도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아무리 각각에 대해서 뭐냐면 삽입되는 첨자 또는 삭제되는 첨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헷갈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라고 그래서 스택은 저 쉬운데 좀 Q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수능 시험이라든가 또는 모의평가에서 스택하고 Q가 딱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개념들이 숨어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얘기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표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서 과연 이 자료 구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기출문제 보시면 다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자 A의 공을 상자 B로 옮길 때 상자 B의 결과를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면 쫙 보면 한쪽은 막혔고 한쪽은 이렇게 뚫려 있네. 우리 스택이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뭡니까? 스택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택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스택에 대한 동작이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한 겁니다. 자, 단계 알고리즘을 보죠. 단계 1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자 A에 공이 없으면 여기에 공이 없으면 단계 5로 가래요. 5로 가보니까 뭡니까? 끝낸다 됐네요. 공이 없으면 상자 A에 공이 없으면 끝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있으면 단계 2로 가래요. 일단 지금 현재 공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2로 가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단계 2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자 A에 있는 맨 위에 공을 꺼내래요. 맨 위에 있는 공 꺼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꺼내지겠죠. 자, 이 공을 꺼낸 다음에 자, 단계 3을 봤더니 공에 쓰여 있는 값이 뭐 이하이면 5 이하이면 5 이하라니까 5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상자 B에 넣으래요. 그러니까 공에 쓰여 있는 값이 5 이하이면 상자 B에 넣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데? 버린대요. 됐습니까? 지금 뭐냐면 공을 쫙 꺼내봐서 5 이하의 값이야. 그럼 B에다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공을 갖다 버린대요.
이 동작을 수행하고 단계 1로 가라 그랬으니까 단계 1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이 있을 때 계속 그 과정을 수행하라 이거죠.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6을 갖다 가지고 왔어요. 6이라고 하는 것은 5 이하의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서 여기 공이 있으니까 맨 위에 있는 공 꺼내겠죠. 이번에 어떤 공을 가지고겠습니까? 7이 올 거라고요. 그렇죠? 7 역시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뭐냐면 4를 갖고 올 거라고요. 4는 5 이하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에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5 이하니까 상자 B에 넣으니까. 됐어요? 자, 상자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떤 걸 갖고 있겠습니까? 2를 갖고 있죠. 2. 됐어요? 2를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5 이하 이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역시 또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건 또 어떻습니까? 그쵸. 여러분 금방 알죠? 1 역시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자, 우리가 어때요? 그렇죠? 여기서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즉, last in, first out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보면 6과 7을 다 버려버렸을 때 4, 2, 1 순서에 있을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4가 들어간 것은 제일 나중이지만 나올 땐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제일 또 밑에 들어가 버리네요. 그렇죠? 그다음 2건에서 여기를 두고 1 하고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공 B의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본 거죠. 결국은 뭐냐면 스택의 동작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 4, 2, 1. 이 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4가 제일 밑에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2, 그다음에 1. 요런 것을 찾으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2번이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런 문제가 다음은 뭐 스택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Q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스택과 Q에 대한 자료 구조를 갖다 다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냐면 이와 같은 소스를 주고요. 보기를 줬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갖다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하나의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뭐냐면 스택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 배열을 갖다 이용해서 구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삭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우리가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배열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됐죠?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샵하고 인클루드 스타디오 좀 H 됐어요. 자, int m이라는 배열 지금 됐고요. int tp 했습니다. 즉 뭐냐면 m이라는 배열과 tp라는 변수는 지금 현재 뭐냐면 전역적으로 선언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f 언더바 in 했고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고 있네요. 됐어요? 자, 요번에는 뭐냐면 int f 언더바 out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자, 요거 갖다 수행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드 메인 쪽으로 해봤죠. 자, int 했습니다.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tp 값은 지금 현재로서 뭡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f 언더바 in 100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m이라는 배열도 있고 tp도 있는데, tp 값은 지금 현재로서 뭐로 줬으니까? 마이너스 1로 줬으니까, 이걸 갖다가 구조화시킨 그림으로 그려놓고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됐고요. 자, 5칸이네요. 그쵸? 자,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배열을 그리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첨자가 있다 그랬죠? 자, 0, 1, 2, 3, 4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tp 값은 제일 처음에 뭘 가르치는데 바로 여기를 가르친다고 돼 있어요. tp 값은 바로 마이너스 1. 우리 0보다 앞이니까 그냥 여기다 써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f 언더바 in하고 어떤 값을 갖고 왔습니까? 100이라는 값을 갖고 간 거예요. 100이라는 값을. 자, 100이라는 값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f 언더바 in으로 갔더니 어디에 전달되겠습니까? n에 전달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n이 갖고 있는 값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제일 처음에 보니까 tp는 tp 플러스 1 했네요. 자, 이 값을 갖다 하나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tp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하나 증가시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mtp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n을 집어넣어라. 여기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까? 10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돼서? 자, tp를 갖다 하나 증가시켰기 때문에 tp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위치에다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수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걸 수행해야 되겠죠. f 언더바 in에도 이번에 값을 얼마를 집어넣고 있어요? 200을 집어넣고 있네요. 자, 200 갖고 갑니다. 그러면 n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200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뭐냐면 tp는 tp 플러스 하나를 갖다 증가시키라고 그랬으니까 tp 값이 지금 현재 여기였는데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바로 여기로 가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tp는 바로 뭐냐면 여기를 가리키겠습니다. tp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 n 값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20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엔 뭐냐면 f 인더바 인에서 뭐냐면 500을 갖고 가겠습니다. 500을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tp 값을 또 하나 증가시키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 증가시키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처음에 보니까. 자,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500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여기다 50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까지 수행 과정을 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TP 값은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로 줬는데 100과 200, 500을 갖다가 100, 200, 500을 이 배열, 즉 M이라는 배열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A 했습니다. A에다가 보니까 F 언더바 아웃을 갖다 수행해서 요 값을 갖다 A로 갖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F 언더바 아웃으로 가봅시다. F 언더바 아웃으로 가봤더니 자, K라는 변수를 선언해줬고요. K에다 지금 현재 뭐냐면 TP가 있는 위치에, 배열에서 TP가 있는 위치 값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나서 TP를 갖다 어떻게 하래요? 하나를 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값, 즉 들어가 있는 값은 뭐냐면 M이라는 배열에서 TP가 가리키고 있었던 그 값이죠. 그 값을 갖다 리턴 시켜줘라 이렇게 됐네요. 자, 그걸 갖다 구조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요 값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라. 지금 현재 T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기인데 요 값을 갖다 K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TP를 갖다 하나 감소시키니까 TP가 하나 감소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빨간 거로 할게요. 감소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TP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현재 그 K 값을 돌려보내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이 오겠습니까? 500이라는 값이 바로 여기로 오겠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또 한번 B를 한번 해봅시다. B에 봤을 때 F 언더바 아웃이에요. 같습니다. 지금 현재 TP가 가리키는 값, 요 값을 갖다 돌려주라는 얘기죠. 돌려주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TP를 갖다 하나 또 빼라 그랬으니까 TP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TP는 바로 여기를 가리키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 대신 요 값을 갖다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B에는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200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F 언더바 인했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600이라는 값을 갑니다. 600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로 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TP를 갖다 또 하나 증가시키래요. 자, 증가시킬 때 또 하나 증가시키는 게 TP는 이번에는 뭐냐면 증가가 돼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TP. 됐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냐면 N 값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00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6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좀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우리 문제 풀 때 배열에서 없어진 값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다 없어졌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F 언더바 아웃 된 거죠. F 언더바 아웃이다. F 언더바 아웃 가봤더니 지금 현재 뭐냐면 이것이 가리키는 값을 갖다가 지금 K에다 집어넣고 TP는 또 하나 감소시키라고 그랬죠. TP를 하나 감소시키니까 감소시키는 선생님이 빨간 걸로 써줄게요. 자,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K 값을 돌려주니까 결국 뭐냐면 C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600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갖다 추적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500하고 200하고 60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300이 되겠죠. 자, 1300을 하고 오는데 우리한테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값은 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보기를 줬어요. 자, 그래서 기억법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TP 여기 있죠. 전역 변수이고 맞네요. 그렇죠? 전역 변수죠? 자, 변수 K가 어디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변수 K는 요 안에서 봤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역 변수다 그랬죠? 지역 변수가 맞습니다. 기억법 맞고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F 언더바 아웃으로 호출한 후에 배열 M에 저장된 자료의 개수는 뭐냐면 TP 플러스 1이다 그랬습니다. 현재 뭐냐면 지금 TP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0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료는 우리가 배열에서 삭제된 것은 없어졌다고 배열에 남아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없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결국 자료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TP가 지금 현재에서 가리키는 값이 0일 때는 자료가 하나니까 결국 뭐냐면 니은번도 역시 맞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F 언더바 인과 F 아웃을 통해서 데이터를 차례대로 저장하는 건 맞는데 저장한 순서대로 꺼내옵니까? 그렇지 않죠. 거꾸로 꺼내오겠죠. 바로 스택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을 갖다 골라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번과 니은번이니까 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도 뭐냐면 다음은 스택에 관련된 연산이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뭐냐면 이 연산을 갖다 수행했을 때 어디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좀 분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능 실전 문제를 갖다 보면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2번을 보면 다음의 초기 상태에서 놀이 방법을 2번 수행했을 때 원통에 남아있는 공에 적힌 숫자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 놀이 방법을 갖다 몇 번 수행한대요? 우리가 2번 수행한대요. 2번. 자, 2번 수행했을 때, 자, 원통에 남아있는 어떤 숫자로 옳은 것을 갖다 여러분한테 골라보라 그랬네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빔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그림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재 다 나와 있죠? 한번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원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됐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2, 1, 3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2가 들어가 있고요. 1이 들어가 있고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원통.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그렇죠? 상자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연산 카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연산 카드가 보니까 뭐예요? 더하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니까 곱하기로 돼 있네요. 됐어요? 자, 이 연산을 갖다 2번 수행했을 때 우리가 이 원통에 들어있는 값은 뭐냐 하고 물어본 문제니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원통의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두 개의 공을 꺼내래요. 원통 위에서. 자, 이게 지금 현재 원통인데요. 위에서 두 개를 꺼내니까 어떤 게 꺼내지겠습니까? 그쵸? 3하고 1이 꺼내지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상카드를 위에서 한 장 가지고 온다. 연상카드가 쭉 쌓여있는 거 여러분들 그림 보이죠? 여기서 한 장 갖고 오니까 맨 위에 거 쫙 갖고 오니까 뭐가 가져오겠습니까? 더하기가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꺼낸 공에 적힌 두 숫자를 연상카드의 지시대로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꺼낸 공에 적힌 두 숫자는 뭐였었어요? 3과 1이었잖아요. 그쵸? 연상카드는 뭐였습니까? 더하기였잖아요. 그쵸? 요거 지시대로 수행하니까 3 더하기 1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됐어요? 결과값에 해당되는 공을 상자에서 꺼내서 원통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상자에 쌓여있는데 이 상자에서 뭐냐면 어떤 값을 4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미 뭐냐면 3과 1은 연산을 했기 때문에 그쵸? 끝난 거죠? 자,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그쵸? 4를 갖다가 4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져온 연산카드는 버린다 그랬습니다. 어떤 연산카드 버려야 되겠습니까? 더하기 연산카드 버려야 되겠네요. 다시 올라가야 되죠. 일단 한 번 수행했어요. 두 번 수행했을 때 얼마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원통의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두 개의 공을 꺼내오래요. 원통의 위에서 두 개를 꺼내오니까 어떤 게 어떻게 꺼내오겠습니까? 4하고 2가 오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뭐가 오겠습니까? 이번엔 4하고 2가 오겠죠. 이렇게. 자, 연산카드를 위에서 한 장 가져와라. 이번엔 뭐가 오겠습니까? 곱하기 오겠네요. 그쵸? 꺼낸 공에 적힌 두 숫자 4와 2였죠? 연산카드 곱하기니까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네요. 그쵸? 됐어요? 8을 갖다가 해당되는 값에 대한 공을 갖다 상자에서 쫙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통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8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8.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원통에 남아있는 숫자는 바로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공에 적혀있는 숫자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결국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잘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스택을 응용한 연산이에요. 됐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8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나오면 세트 문항도 가끔씩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세트 문항은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한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7번, 8번 문제가 세트 문항의 어떤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여러분들 프로그램 소스가 나오고 어떤 세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실행 결과를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자료 구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딱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 갖다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 S라는 배열이 있는데 0, 5, 7, 2가 들어가는데 배열은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기억공간 6개로 선언을 해줬는데 값은 뭡니까? 4개밖에 선언을 안 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머지 다 뭐로 초기화 됩니까? 0으로 초기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기억공간은 몇 개라고 그랬는데 6개였는데 6개. 그렇죠? 자, 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3, 4, 5 됐는데 각각의 값을 갖다 어떻게 집어넣은 거예요? 0과 5하고 7, 2를 넣어준 거죠.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전형이니까 0, 0 초기화 안 된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인트 값은 인트로 정해서 자,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줬는데 뭐가 됐습니까? 리어하고 프론트가 있네요. 리어 값은 지금 현재로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그쵸? 프론트는 뭘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여기를 가르치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Q 언더바 ST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요까지고요. Q 언더바 DT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수행할 텐데 인트 K 했습니다. Q 언더바 ST에서 요거는 뭐냐면 3을 갖고 왔네요. 3. 자, Q 언더바 ST로 갑니다. A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리어는 리어 플러스 1을 하라 그랬네요. 리어가 지금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리어 플러스 1 하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리어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져간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저장되겠어요? 그렇죠? 0이 지워지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 지울게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3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Q 언더바 DT 했습니다. Q 언더바 DT는 뭐냐 하고 봤더니 프론트를 갖다 1 증가시키래요. F가 여기였었는데 프론트가 여기였었는데 1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프론트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위치에다가 값을 갖다 뭘 집어넣으래요? 0을 집어넣으라고 그랬네요. 5 값은 없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값 뭐가 들어갔습니까? 0이 들어가게 되겠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Q 언더바 ST에다 이번에 또 뭐냐면 2를 또 집어넣으래요. 자, 2를 갖고 여기로 가겠죠? 자, 리어를 갖다 또 하나 증가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리어를 또 하나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R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거기다 2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요가 갖고 간 값. 그러니까 0이 없어지고 이번에 여기 살짝 지우고요. 여러분들 1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폼을 냈습니다. 자, 0부터 5까지 해서 요거 갖다 그대로 찍어줘라. 바로 찍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 0, 7, 2, 3, 1이 찍히겠네요. 그렇죠? 7, 2, 3, 1이 찍히는데
자, 요 문제의 답이 바로 뭐냐. 우리 8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위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죠? 0, 0, 7, 2, 3, 1이 찍히겠죠. 결국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Q를 응용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7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는 그 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함수 Q 언더바 ST는 그쵸? 자를 갖다 삽입하는 거 맞죠? 자를 갖다 하나하나 삽입했었죠? 맞고요. 기억본 맞고요. 니은번 보겠습니다. 함수 Q 언더바 DT는 자를 갖다 삭제하는 함수. 우리가 뭡니까? 자, F 값을 갖다가 프론트 값을 이용해서 삭제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다. 디귿번. 이 프로그램 뭡니까? Q의 연산을 가져가서 보여준 거죠. 디귿번도 역시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 다 맞으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1강부터 20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프로그램 실력이 많이 좀 향상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꼭 좀 복습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돌린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뭐냐면 개념적으로 하나하나씩 꼼꼼히 좀 보고요. 알겠어요? 그 개념이 적용된 것을 갖다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실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1강부터 20강까지 들어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셔서 원하는 대학 또는 원하는 등급 꼭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